중국산 전투함을 싼 맛에 도입했던 말레이시아. 반년 후 엄청난 규모의 결함들과 마주치다. 이에 대한 말레이시아 네티즌 반응 해석. 왕립 말레이시아 해군은 2020년 1월 KD 캐리스급 1번함을 인도받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이 중국산 전투함에서 엄청난 수의 결함들을 발견하고 이를 리스트로 작성하여 중국 계약업체들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결함이 한두 가지였다면 무기 체계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 정밀성이라는 특성상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발견된 결함들이 너무 많아 리스트로 따로 작성해야 할 정도라고 하니 말레이시아 국내에서도 여론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기사 자체는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군사 전문지 제인즈에서 작성되었고요. 1월 말과 10월 말에 각각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1월 기사에서는 중국산 전투함에 나름 기대를 거는 말레이시아 해군 제독의 이야기가 인용이 되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말레이시아 방송과 네티즌들의 태도에서도 그러한 기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인 10월 22일 기사에서는 반대로 중국 전투함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답답함과 분노가 곳곳에서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자체 제작한 각종 센서들과 전투관리 시스템 C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말 그대로 물에 떠 있는 고가의 강철 깡통이 되고 말았다는 한 말레이시아 네티즌의 평가가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있죠.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산 전투함의 품질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 너무 안일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인즈의 기사뿐만 아니라 제인즈의 기사를 인용하여 전한 말레이시아 국내 매체에 말레이시아 네티즌들이 달아놓은 흥미로운 답글들도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말레이시아는 친중보다는 반중 정서의 국가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KKMD 207화 미군 철수를 외치다 영해를 중국에게 빼앗긴 필리핀, 그 반성으로 대한민국 전투기와 전투함을 도입하는 호라이즌 사업을 일으키다 편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중국해에 스프래틀리 군도를 두고 중국과 영토 싸움을 벌이고 있기도 하죠. 그런 말레이시아가 왜 잠재적 적성국가인 중국의 전투함을 품질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입하려 했는지 기사와 말레이시아 네티즌들의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말레이시아 왕립 해군이 최초로 중국에서 도입한 전투함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 2020년 1월 17일 말레이시아령 보르네오 섬의 사바주에 위치한 코타키나발루의 세판가 해군기지에 환영받으며 도착한 KD 캐리스급은 중국 조선사에 의해 건조될 4척의 연안 임무함 Littoral Mission Ship LMS의 첫 번째 함정이다. 지난 1월 6일 상하이 인근 치동 우창 조선소에서 인간한 68.8m 길이의 이 전투함은 나머지 3척의 연안 임무함들과 함께 세판가를 모항으로 삼을 예정인데 모두 중국에서 건조되고 있다. 이 배는 2019년 12월 31일 중국 치동에서 말레이시아 해군에 인계되어 1월 8일 세판가로 출항했다. 모하드 레자 모하드 사니 말레이시아 해군 제독은 45명 정원인 캐리스급은 해상에서 15일을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두 번째 연안 임무함인 순당함은 올 4월에 말레이시아 해군 동부함대 사령부 역할도 하고 있는 세판가 기지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모하드 레자 제독은 캐리스와 순당 두 연안 임무함의 도입을 통해 말레이시아 해군은 보르네오에 있는 말레이시아령 사바주와 사라왁 주 해역에서 더 많은 작전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해군이 주로 평균 30년 이상 된 노후 전투함을 운용하고 있다 보니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부담을 느껴왔던 말레이시아 해군에게 있어 중국에서 도입한 저렴한 전투함들은 해군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모하드 레자 제독은 덧붙였다. 이어서 9개월 이후인 2020년 10월 22일 제인지에 실린 중국제 연안 전투함의 센서와 전투관리 시스템에 많은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역시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말레이시아 왕립 해군은 처음으로 중국에서 도입한 연안 임무함 캐리스급 1번함을 지금까지 운용하면서 수많은 결함들을 발견했으며
이를 목록으로 작성해 놓았다고 밝혔다. 현재 말레이시아 해군은 이러한 결함들을 시정하고 KD 캐리스급 후속 전투함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계약업체와 협의 중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7년 4월 중국 조선산업공사 CSIC와 캐리스급 초계함 4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과 맺은 첫 해군 함정 계약으로 2020년 1월 이 프로그램의 1번함인 KD 캐리스가 임관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중국 계약업체 사이에 논의에 접근할 수 있었던 한 업계 소식통이 제인스에게 제공한 KD 캐리스급 결함 목록을 살펴보면 캐리스급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주로 중국 업체가 제공한 각종 센서들과 전투 관리 시스템 CMS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체 길이가 68.8m인 이 전투함에는 화중 전자광학연구소의 OFC-3 전자광학추적장치 EOTS와 난징 해양레이더연구소의 SR-240-5A 대공 대함 탐지 레이더, 그리고 중국 남서 전자설비연구소의 전자전 지원 ESM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이 전투함에는 또한 디지털 해양지도 시스템 ECDIS와 자동 선박 식별 장치 AIS를 통합시킨 스페리 마린사의 비전 마스터 FT250 항법 레이더도 탑재되어 있다. KD 캐리스급에 탑재된 무장 체계를 살펴보면 주요 무장으로는 충칭 창안산업유항공사가 제작한 CSAN3 30mm 다목적 함포를 한문 장착하고 있고, 스촨 화칭기계유항공사가 제작한 CSLM6 12.7mm 중기관총 2정을 부무장으로 장착하고 있다. 지금까지 2020년 1월 17일과 10월 22일에 해외 유명 군사전문지 제인즈에 게재된 두 가지 기사를 각각 이어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탄탄한 해군 전력을 보유한 나라로 인정받았던 나라였습니다. 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도 지역에서 우수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들 중 하나이기도 하죠. 물론 대한민국 해군력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해군력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아보면 KD 캐리스급은 길이 69m, 배수량 700톤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퇴역시키고 있는 동해급 초계함보다도 약간 더 작은 크기의 전투함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말레이시아 해군의 전투함들은 모두 도입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전투함들이라 유지관리가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이 나면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중국 조선사의 현대적 연안 전투함을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해보고자 시도한 것이 바로 KD 캐리스급 건조 사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것도 잠깐, 불과 반년이 지나고 수많은 결함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아예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야 할 만큼 문제점들이 광범위하다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자 말레이시아 네티즌들이 엄청난 수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순수 100% 공산국가 중국에 의해 만들어진 전투함이야. 싸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빚지는 거지. 이 정도 클래스의 전투함을 그 가격에 샀다면 이건 바가지 쓴 거네. 말레이시아 최초의 연안 임무함인 캐리스급은 작전 중 광학 추적 장치를 통해 목표물을 추적할 수 없으며 탄약을 장전할 수도 없다라고? 이런 한심한 결함 리스트라고? 고품질 깡통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구나. 내가 이 전투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다니 어이가 없네. 그냥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철로 된 보기 싫은 배일 뿐인데 말이야. 한 척당 623억이라고? 이런 머저리들. 어이 말레이시아 친구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겠지만 전투함을 사려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한테 사라고. 하하하.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연안 임무함을 만든 중국 조선사에게 문제를 수정하도록 요청했다? 그래봤자 또 다른 문제의 등장과 또 다른 돈 낭비가 있을 뿐이야. 100% 메이드 인 차이나.
서구 기술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은 배를 주문하다니 말레이시아 정부는 얼마나 간이 큰 거냐? 미사일과 근접 방어 시스템이 중국 거라고? 각종 센서와 전투 체계도 중국 거라고? 바다로 나가면 일주일도 안 돼서 거센 풍랑에 다 고장나 버릴걸? 전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이고 동시에 많은 무장과 우수한 탐지 장치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지. 하지만 내구성에서 고기잡이 배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어. 우리 말레이시아 해군이 지금 두 번째 배치의 연안 임무함에는 다른 나라 디자인을 평가하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친구들. 중국에서 도입한 첫 번째 배치의 배들은 해양에 주둔시키기 위한 배일 뿐이야. 전투함을 대신하지는 못하지. 그래, 네 말이 맞아 친구. 그런데 한 척당 600억이면 진짜 싸게 산 거 아냐? 결함이 많기는 하지만 말이야. 도대체 잘 산 거야 아니면 잘못 산 거야? 누가 대답 좀 해줘. 이야, 이 답답한 친구야. 잘 샀다고 생각하니? 이런 계약 한 건 성사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줄 모르는가 본데 지금까지 발견된 결함들만 어느 정도인지 알아? 이 계약을 할 당시 말레이시아 경제가 엉망이었어. 만약 우리한테 여유가 있었더라면 중국이 아니라 유럽이나 한국, 코리안이 만든 동급 전투함을 샀겠지. 게다가 지금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 말레이시아 정치는 더 엉망이 되고 있는 마당에 다른 나라에게서 전투함을 도입할 정신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걸 보면 참 순진하게 이를 데 없는 친구네. 이미 돈도 다 지불됐고 뭔가 주장을 하고 싶으면 좀 배워라 친구야. 전투 관리 시스템 만드는 건 중국 업체 말고 그냥 동네 꼬맹이한테 맡기지 그랬어. 하하. 지금까지 중국에서 건조되어 도입된 연안 임무함 KD 캐리스급에 대한 말레이시아 네티즌들의 댓글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중국 국내 내수용도 아니고 수출용으로 만든 전투함에서 이 정도의 결함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중국의 방산 기술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또한 중국 전투함의 문제점이 주로 센서와 전투 관리 시스템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지난번 필리핀 경전차 수주전에서 K21105가 지휘, 통제, 통신 및 컴퓨터, 통칭 C4I에서 이스라엘 기업 LB 시스템즈에게 패배했던 것처럼 후발주자인 중국 역시 각종 센서와 소프트 파워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긴 역사를 지닌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이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 파워 분야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들을 길러내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 방산 무기 수출의 미래에도 많은 어려움이 도사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